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린 글로리아입니다. 유칼립투스 많이 키우실 텐데요. 제가 키우는 이런 유칼립투스 수영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럼 이런 수영이 되기까지의 과정 먼저 보여드릴게요.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의 변화 과정이에요. 처음엔 참 예쁜 수영이었는데요. 지난 겨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과감한 가지치기 후에 새로운 식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인데요. 점점 자라면서 수영이 마음에 들지 않게 변해가더라고요. 이게 가장 최근의 모습인데요. 가지를 곧게 외목대로 만들기도 힘들고 맨 윗부분은 방사형으로 크면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수영으로 변해가는 거 있죠? 지금이라도 보기 싫은 가지들을 잘라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과감한 가지치기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짧게 튀어나온 가지를 먼저 잘라준 후에 바로 위에 가지도 같이 잘라주니 외목대 느낌은 나더라고요. 하지만 맨 아래에 V자로 자란 가지는 가지치기를 보류하고 일단 이 상태로 키우기로 했어요. 영상엔 없지만 아랫부분의 가지를 정리하면서 삽수가 여러 생겨서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유칼립투스 삽목을 해보기로 했어요. 유칼립투스 삽목은 워낙 잘 안되는 걸로 정평이 나 있어서 이번엔 질석 삽목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2개의 토분에 질석을 담아서 미리 물을 뿌려서 흙을 적셔 놓은 상태예요. 버미큘라이트라고도 불리는 질석에 삽목을 하면 잘 되는 이유는 질석은 배수가 잘 되면서도 물을 머금는 성질이 있어서 식물 삽목할 때 큰 도움이 되고요. 산도가 중성이라 무균 상토 역할을 해줘서 곰팡이와 같은 균도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마른 질석은 아주 가벼워서 손으로 으깨면 금가루처럼 부서지는데 이렇게 물에 적셔지면 삽수를 쉽게 꽂을 수 있어 편했어요. 저는 이전에도 유칼립투스를 질석에 삽목해서 실패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해보기로 했어요. 대부분의 식물들은 물꽂이로 뿌리를 내려서 흙에 심으면 대부분 번식에 성공을 하는데 유칼립투스는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삽목을 했으니 물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화분 위로 물을 흠뻑 주고 나면 아래의 그릇으로 물이 새어나와서 저면 관수하듯 물 관리를 해줬어요. 과연 삽목 결과는 어떨까요? 올여름은 비가 많이 와서 습도도 높았고 물 관리도 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유칼립투스 삽목은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이 토분에는 삽목 전에 만냥금 씨앗을 심어 놓은 상태였는데 만냥금 씨앗바라는 성공을 했지만 유칼립투스 삽목은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같은 화분 안에서 어떤 식물은 새 생명을 보여주고 또 다른 식물은 죽음을 보여주니 저는 이때 식물을 통해서 탄생과 죽음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네요. 유칼립투스 삽목의 성공 여부는 만져보면 바스락거림으로 알 수 있고요. 그냥 눈으로만 봐도 색깔이 죽은 게 바로 느껴진답니다. 이렇게 질석에서 뽑아보면 뿌리가 없게 쑥 뽑아지면서 가지 끝이 말라 죽었음을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하나 제거를 하는데 이렇게 질석에도 삽목이 안 되면 더 이상 삽목은 시도해보지 말아야겠더라고요. 이 화분에서는 실패한 유칼립투스 가지를 뽑아내는데 다행히 만냥금 씨앗바라가 성공했기에 마음이 좀 났던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유칼립투스 삽목을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시도도 해보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네요. 유칼립투스는 일반 가정에서는 물꽂이나 삽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어쩌다 씨앗바라에 성공한 만냥금은 이렇게 모종이 많이 생겨서 나중에 씨앗바라로 키운 만냥금 모습 영상으로 꼭 보여드릴게요. 유칼립투스 최근의 모습인데요. 영 수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지치기를 해주려고 해도 잘려나간 가지들을 살릴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방사형으로 자란 가지들을 잘라주면 어쩌면 토피어리 수영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이렇게 예쁘면서도 멀쩡한 가지들을 다 자르려니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러다 알게 된 방법이 바로 취목이었어요. 제가 유칼립투스 취목을 검색해보니 몇 분의 성공 사례가 있어서 저도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죠. 일단 맨 위에 2개의 가지에 취목을 해볼 생각이고요. 만약 위의 가지에서 취목이 성공하면 이 아래의 가지도 뒤이어 해보려고요. 취목은 가지의 줄기 부분에 상처를 입혀서 그 부분에 흙이나 수태로 감아서 물을 계속 공급해주면 나중에 그 부위에 뿌리가 생겨나서 잘라서 흙에 심어주면 또 하나의 개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취목은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식물 번식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수태를 대신할 이끼를 찾아 나섰어요. 여긴 저희 아파트 녹지 공간 중 한 곳인데요. 여기엔 이렇게 드넓은 자연 이끼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이끼가 온통 무슨 카페트 마냥 깔려 있는데요. 이렇게 이끼를 걷어내면 진짜 카페트처럼 떼어낼 수 있더라고요. 취목하는 데에는 그리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아서 조금만 떼어서 흙을 털어내고 집에서 이끼 부분을 잘 세척해서 천연살충제도 뿌려줬어요. 세척한 이끼를 며칠간 창문 앞에서 말려준 후에 사용했답니다. 취목을 위한 준비물은 이끼나 수태, 비닐, 칼, 빵끈 정도만 있으면 가능해요. 먼저 취목할 자리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나무 본체의 수영과 취목하여 새로 키울 나무 모두 고려해서 자리를 잡아야 해요. 눈과 눈 사이인 이곳에 1cm 정도 가지 껍질을 돌아가면서 잘라줄 거예요. 식물의 가지는 가운데엔 물관이 있어서 아래에서 위로 물을 공급하고 가장자리엔 채관이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영양 공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채관을 잘라내면 위에서 내려오는 영양분이 아래로 축적되면서 뿌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취목의 원리죠. 잘라낸 채관 부위를 수태나 이끼로 감싼 후에 비닐로 잘 감싸서 위아래를 묶어주면 끝이에요. 보통 아래는 꽉 묶어주고 위는 이끼가 젖어 있도록 주기적으로 물을 줘야 해서 느슨하게 묶는 게 좋더라고요. 취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 관리인데요. 깜빡하고 물을 주지 않아서 이끼가 바짝 마르면 뿌리 생성이 되지 않으니 중간에 물을 주는 건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하도 유칼립투스 삽목에 실패를 많이 경험해서 취목 역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반대편에도 취목하기로 했어요. 반대편 가지에도 수영을 고려하여 취목 위치를 정한 후에 같은 방법으로 가지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벗겨낼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가지의 껍질을 제거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워낙 유칼립투스 가지가 가늘어서 쉽진 않더라고요. 사실 어디까지를 벗겨내야 채관을 끊는 건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번에 제가 경험해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취목은 저도 난생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번 유칼립투스 취목의 성공 여부가 굉장히 궁금하답니다. 이 정도로 깎아 놓은 후에 이끼를 둘러서 비닐로 감싸면 되는 거죠. 이번에 수태의 대체물로 쓰는 이끼가 아주 적당해서 좋은 아이템을 찾아낸 것 같아요. 이끼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거라서 꼼꼼히 세척 후에 소독하고 잘 말렸으면 벌레 걱정도 없이 잘 쓰겠더라고요. 그동안 수많은 유칼립투스 삽수들을 다 실패했었기에 이번에 알게 된 취목으로 유칼립투스 번식에 성공한다면 저는 잔치를 벌이고 싶을 정도로 기쁠 것 같아요.
이 추모기 결과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려야 알 수 있다니까. 꽤나 긴 시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봐야 성공 여부를 알 수 있겠죠? 추목 중에도 이끼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물 보충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실패할까 벌써부터 걱정이랍니다. 제가 벌써 추목을 시작한 지 꽤 시간이 흘러서 몇 번을 물을 줘봤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마르지 않아서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주면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이끼가 말랐는지 젖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답니다. 사탕을 2개나 달고 있는 유칼립투스 모습 어떤가요? 이제 1~2달 후에는 추목이 성공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물 관리를 제대로 잘 해서 추목에 성공한 모습 다음 영상에서 꼭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뵐게요.